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산 디자인, 특히 코드를 써서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라이노랑 그래스허퍼, 파이썬 워크숍 자료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벡터, 서페이스, 그리고 브랩이라는 개념들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핵심이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어쩌면 좀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 속에서 핵심 원리를 좀 뽑아내 보려고 해요. 당신이 이 분야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 아주 좋습니다. 단순히 도구 사용법만 아는 것보다는 그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 원리가 뭔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 나온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랑 라이노 커먼 API, 이게 뭐가 다른 걸까요? 그냥 둘 다 코드 짜는 도구 아닌가 싶을 수 있죠.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또 벡터 설명할 때 유독 앵커 포인트 또는 뭐랄까 기준점을 엄청 강조하던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네, 바로 그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오늘 당신의 이해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두 API,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랑 라이노 커먼 차이부터 얘기해 볼까요? 라이노 스크립트는 객체 ID, 그러니까 GUID를 반환하고 라이노 커먼은 실제 지오메트리 객체를 준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죠? 그게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차이인데요. 라이노 커먼으로 객체를 직접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 객체를 받았다. 그럼 바로 그 점에 XYZ 좌표 같은 속성값에 접근해서 쓸 수가 있어요. 아, 객체 자체를 받으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라이노 스크립트는 그냥 이름표, 그러니까 GUID만 딱 주는 거예요. 이 GUID만 가지고는 그 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가 없죠. 아, 그럼 아이디를 가지고 다시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객체 정보를 줘라고 한 번 더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노 커먼이 객체 지향적으로 코드를 짜거나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서 뭔가 복잡한 작업을 할 때는 훨씬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라이노 커먼이 좀 더 뭐랄까 데이터 흐름이 직접적이겠네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라이노 스크립트가 배우기엔 좀 더 쉬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면 라이노 커먼의 장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 차이를 아는 게 효율적인 코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벡터 이야기. 이것도 참 기본인데 항상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벡터. 보통 방향이랑 크기를 가진 화살표 딱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그 앵커 포인트, 기준점이 없으면 해석이 어렵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 기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벡터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방향과 크기 정보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정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벡터가 어디에 적용되느냐, 즉 어느 점을 기준으로 이 방향과 크기만큼 이동하거나 힘을 가하느냐, 그 기준점이 있어야 비로소 벡터의 역할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같은 벡터라도 어느 점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바로 그거죠. 자료에서 항상 원점에서 해석하라 이런 말도 나왔을 텐데 그게 벡터의 수학적 정의가 원점 000에서 시작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 모델링에서는 원점이 아니라 특정 객체의 어떤 점이 기준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점을 임시 원점처럼 생각하고 벡터를 적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를 다룰 땐 항상 그 맥락, 기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와, 명확해지네요. 기준점의 중요성. 그럼 이제 서페이스로 넘어가 볼까요? 면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소개되었던데요. 네, 그렇죠. 점들을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뭐랄까 그리드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로 면을 만들 수도 있고 중첩 루프 같은 걸 써서요. 네, 또는 여러 개의 커브를 그려놓고 그걸 부드럽게 이렇게 로프팅 한다고 하죠. 그렇게 이어붙여서 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만들어진 서페이스를 분석하는 내용도 중요해 보였어요. 아, 맞아요. 단순히 면적이나 중심점을 아는 걸 넘어서서요. 그 서페이스의 형태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형태적인 특징이요? 예를 들면 어떤? 네, 예를 들면 가우시안 곡률이나 평균 곡률 같은 값들이에요. API를 통해서 이런 값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그 서페이스가 특정 지점에서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그리고 볼록한지 오목한지 같은 정보를 알려줘요. 아하, 곡률 값으로 서페이스의 디테일한 형태를 알 수 있군요. 네,
디자인 평가나 구조 분석 같은 데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죠. 마지막으로 브랩이라는 개념이랑 불리언 연산이 나왔는데 브랩은 좀 더 복잡한 객체 같더라고요. 네, 브랩은 바운드리 레프레젠테이션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개의 서페이스, 면들이 모여서 닫힌 볼륨, 그러니까 덩어리를 이루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아, 여러 면들이 합쳐진 덩어리.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는 3D 모델들이 대부분 이 브랩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브랩 객체들을 다룰 때 불리언 연산이 아주 강력해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같은 거요. 아, 그 불리언. 캐드 같은 거 쓸 때 많이 봤던 기능인데요. 맞아요. 두 개의 덩어리를 하나로 합치거나 한 덩어리에서 다른 덩어리 모양대로 빼내거나 겹치는 부분만 남기거나 이런 연산들을 API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복잡한 형태 만들 때 정말 필수적이에요. 그렇군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오늘 다룬 개념들이 비단 라이노나 그래스호퍼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료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죠.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상식에 기반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요. 네, 그 문구가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 배운 벡터, 파라미터, 변환, 서페이스 분석, 브랩 같은 개념들은요. 다른 어떤 계산 디자인 도구나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배우는 걸 넘어서 이런 기본 원리를 탄탄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계산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히 코드 몇 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을 데이터로 보고 그 데이터를 다루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거네요. 특히 벡터를 다룰 때 기준점의 역할, 또 API 간의 실질적인 차이점, 그리고 서페이스의 곡률 같은 분석 정보의 의미를 아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건물의 멋진 곡면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잘 디자인된 의자의 유려한 형태 같은 거요. 네. 그런 복잡해 보이는 형태들을 아주 기본적인 요소, 그러니까 점, 벡터, 커브, 서페이스로 어떻게 한번 분해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원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다시 재구성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앞으로 당신이 마주할 디자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